있어. 구독시켜. 네, 안녕하세요. 노입입니다. 오늘은 제가 테슬라를 구매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리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해보려고 합니다.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리스 구매에 대해서 막연하게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겠습니다.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는 리스로 구매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리스를 통해서 재산은닉, 세테크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속한 지역에 전기차 보조금이 소진이 되면 보조금을 받지 않고 전기차를 사야 하냐? 자, 물론 사실은 그렇게 돼야겠죠. 전기차를 안 사거나 보조금을 안 받고 사거나. 근데 여기서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겠죠. 그 방법으로 제시된 게 바로 리스입니다. 리스 계약을 하면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서울이나 부산 같은 주요 도시는 전기차 보조금의 지급 지원 대수에 다른 지역 대비 여유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 사이트가 있는데요. 올해는 작년과 달리 서울시 보조금이 소진이 많이 되었네요. 전기차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도 여기 보시면 부산이나 인천, 대전은 보조금이 남아있네요. 이런 지역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리스 계약입니다. 왜냐하면 리스는 차량의 소유가 실운전자가 아닌 리스사로 잡히게 되고요. 그 리스사의 소재지가 보조금 지급이 현재 가능한 지역에 있다면 당연히 보조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만 해도 2020년부터는 실운전자도 그 지역이 아니면 리스를 통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 돌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지역별로 보조금 지급에 대한 규정이 차이가 있고 상이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왔을 때는 테슬라에서 이를 알아서 잘 매칭해주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자, 그래서 테슬라. 전기차는 리스차 계약이 많이 있는데요. 그럼 테슬라 계약을 할 때 리스 계약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테슬라를 예약을 하세요. 예약을 하실 때는 반드시 리퍼럴 코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제 걸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줬던 분들의 리퍼럴 코드를 꼭 구매하실 때 통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일단 계약한 다음에 리퍼럴 코드 입력하는 것은 현재로서 불가능합니다. 예전엔 가능했는데요. 막아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약을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 테슬라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때 나는 리스로 계약하겠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계약을 할 때 본인이 리스 선택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예시로서 가격이 어떻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에 불과하고요. 실제 결제 방법은 테슬라에서 연락이 왔을 때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끝이 아니고 리스로 할 거다. 그럼 그게 끝이 아니고 운용 리스로 할 거냐 금융 리스로 할 거냐 이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운용? 금융?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냐 생각이 들 텐데 이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보통 리스사들은 운용 리스를 자연스럽게 권하거든요. 운용 리스를. 왜냐면 그게 더 리스사 입장에서 훨씬 이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간단해서 이자도 많이 받아요. 또 당장 다달이 나가는 돈이 운용 리스가 금융 리스보다 적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노이비는 단호하게 얘기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금융 리스로 가십시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현재 테슬라를 리스로 구매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정말 리스가 필요해서라기보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겠죠. 그렇죠? 이런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보통 현금 완납을 하거나, 근데 진짜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현금 완납 하시는 분들?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저 같은 소시민들은 자동차 할부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죠. 한마디로 할부로 지르는 거죠. 그죠? 이 할부 프로그램과 가장 흡사한 제도가 바로 운용 리스가 아니라 금융 리스거든요. 차이를 보겠습니다. 금융 리스는요, 리스 기간 동안 선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가를 리스 이자를 포함해서 다달이 납부합니다. 다시, 리스 기간 동안 선납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차량가를 리스 이자에 포함해서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다달이 납부한다고요. 할부랑 완전히 똑같네요. 근데 이게 왜 리스죠? 그러니까 이게 리스와
금융 리스와 할부의 차이만 아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금융 리스는요, 기본적으로 차량의 소유가 리스 기간 동안에는 실제 운전자가 아니고 리스사한테 있습니다. 리스 기간이 끝나서야 그때야 자신의 소유로 돌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리스사는 왜 이런 걸 해줄까요? 보통의 경우 리스 이자가 굉장히 비쌉니다. 10% 안팎을 왔다 갔다 하고요. 10% 싼 거예요. 15%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이렇게 비싼 리스 이자를 가지고 고이자로 돈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테슬라와 협약한 오릭스나 KB캐피탈 같은 경우는 이 리스 이자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왜냐면 애초에 이 리스 프로그램을 테슬라가 강하게 어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보조금을 받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를 사게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리스 이자가 비싸면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겠죠. 판매량과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지 이자가 굉장히 저렴한데요. 보통 3%에서 4% 정도대에서 계약이 가능합니다. 저도 그렇게 계약했어요. 저도 최근에 판매했던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를 이 리스로 3, 4%대의 저렴한 이자로 계약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차량 할부 이자랑 비슷하죠? 3, 4%면. 이렇게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이자도 할부와 큰 차이가 없고 전기차 보조금도 받을 수 있는 금융 리스가 가장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겠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할부 대비요. 리스 기간이 끝나고 다시 내 차로 인수를 할 때가 있겠죠. 리스 기간이 끝나고 내 차로 인수를 해야지 되니까요. 그때에 다시 한번 취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인수를 하니까요. 다른 사람 명의, 즉 리스사 명의에 있던 차를 내가 인수를 해야 되니까요. 물론 그 당시 차량 가치로 취등록세를 내기 때문에 처음처럼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쵸? 그럼 맨 처음 리스사가 인수했을 때는 리스사가 취등록세를 내는 게 맞겠죠. 리스사 거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상 차량 시운전자가 리스사가 내야 될 취등록세를 대신 내게 되어 있어요. 즉 취등록세를 2번 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금융리스와 할부 대비 그 단점. 이 정도가 가장 큰 단점이 아닌가. 뭐 비싼 이자 또 단점이긴 하겠지만 테슬라 리스 프로그램 이자는 저렴한 편이니까요. 취등록세 한번 더 내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결코 아무것도 아닌 돈은 아니잖아요. 취등록세 내는 돈이 굉장히 비싼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지역에서 보조금 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리스를 받지 마시고, 내가 보조금 받을 수 없다면 금융리스가 굉장히 좋은 차선이책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운용리스는 뭘까요?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간략하게, 자세하게 말고 좀 간략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드릴게요. 운용리스는요, 필요한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한테는. 보통 법인에서 세금 문제로 많이 하십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자신이 각자 판단하시면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이것은 이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리스를 이용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금융 리스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도 운용 리스를 얘기해 드릴게요. 운용 리스는 리스 기간이 끝났을 때에 차량의 잔존 가치를 책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리스 기간이 3년이다 라고 해봅시다. 차 가격이 5천만 원이야.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그 중에 3년 후에 이 차의 가치를 2천만 원으로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5천만 원인데 3년 후에는 2천만 원이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리스 기간이 3년인데. 그러면 일단 이 2천만 원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이자만 내요. 이자만. 나머지 3천만 원은 할부로 내는 거예요. 리스 이자대로. 그러니까 얘는 이자만 내고 얘는 할부 원금과 이자를 갚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쵸? 그렇게 되니까 당장은 구매자 입장에서 한 달 내는 돈이 적어져요. 왜냐면요, 이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원금을 안 갚잖아. 그쵸? 원금을 안 갚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2천만 원에 대한 이자와 3천만 원에 대한 원리금 균등상환, 즉 할부만 가당히 내면 된다. 이겁니다. 선납금이 있으면 이 5천만 원에서 또 줄어들겠죠. 그죠? 이런 식이겠죠. 네. 가끔씩 뭐 벤츠 E클래스가 월 30만 원대 뭐 이렇게 되는 광고들 많이 있죠. 이것들이 다 뭐냐면은 운용 리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납금을 한 35% 내고, 그러니까 이거 할부 원금이 줄죠. 그럼 잔존 가치를 잡고 나머지 금액에 이자와 원금을 갚고 얘는 이자만 내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30만 원대가 뭐 이런 겁니다. 네. 정작 가서 견적 때 보면 절대 이 가격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쵸? 하지만 이렇게 하면 한 달에 내는 돈은 적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이 차를 인수했을 때 내야 될 돈은 이자가 많아지니까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운용 리스를 안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또 이 리스 기간이 끝나서 운용 리스는 리스 기간이 끝났으면 그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잔존 가치 있죠. 이 잔존 가치를 가지고 리스사가 제안을 해요. 너 이 차 인수할래? 반납할래? 인수한다 그러면 잔존 가치의 금액을 리스사에 지불하고 내가 그 차를 사갖고 오는 거예요. 그때에도 역시 취등록세는 냅니다. 명의가 넘어오니까. 그런데 반납을 하겠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잔존 가치가 실제 중고차의 가격보다 훨씬 더 잔존 가치를 싸게 잡았다면 인수를 하는 게 이득이겠지만 만약에 또 가끔씩 드물게 이 차의 가치가 너무 청평없이 떨어져가지고 잔존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그것보다 훨씬 더 잔존 가치가 실제 거래되는 가격보다 높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인수를 안 하는 게 좋겠죠. 그쵸? 네, 내가 추가로 내야 되는 돈이 많아지니까. 그럴 땐 인수하기 위해서 내야 되는 금액이 많아지니까. 실제로 BMW i3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리스로 구매했던 BMW i3를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사가지고 반납을 해버려서 중고차가 많이 늘렸던 경험이 있어요. 실제로 BMW i3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여튼 그렇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중고차 방어가 잘 되기 때문에 인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없겠죠.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인수를 하지 않았다. 반납을 했다. 그러면 내가 한순간 또 이 차에 대해서 시운전자지만 내 차 명의로 되어 있던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래서 재산이 절대 차량에 안 잡혀야 되는 경우에는 이 운용 리스트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법인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렌트하는 게 낫기 때문에, 그러니까 빌리는 게 낫기 때문에. 근데 하오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리스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법인차 같은 경우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캐피탈 회사는 결국 이자로 돈을 먹는 곳이죠. 방심하면 바로 운용 리스를 권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나는 금융 리스라고 외쳐야 된다. 중요한 거, 우리는 보조금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기차를 리스로 구매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금융 리스 하세요. 자, 노이비의 결론 내리겠습니다. 회사, 법인, 뭐 이런 특수한 경우 말고는 일반적인 경우 전기차를 구매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자신의 지역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구매한다. 그러나 보조금을 못 받게 된다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죠. 보조금은 계속 줄어들고요. 그쵸? 전기차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혜택, 세제 혜택이나 여러 가지 감면 혜택들도 언제 개편될지 모릅니다. 전기차는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게 이득이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1년 동안 공짜로 모델 3 스프를 샀다는 거 다 아시죠? 영상 한번 확인하세요. 자, 여튼 하루라도 일찍 사는 게 이익이다. 그러니까 내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우리 지역에서 그런다면은 차 구매를 미루지 말고 리스 구매, 그리고 금융 리스로 구매하세요. 물론 리스 기간이 끝난 다음에 한 번 더 취등록세를 내는 단점이 있고, 하지만 리스 후에 차량의 가치로 취등록세를 받는 거기 때문에 처음만큼 비싸게 내지는 않는다는 것. 자, 하나 더. 저는 스프를 현재 팔았잖아요. 최근에. 그죠? 1년 탄 스프를 팔았죠. 이 차도 리스 차량이었는데요. 다음은 리스 차량을 어떻게 명의 이전해서 다른 사람한테 넘겼는지에 대한 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힌트. 짜증나지만 쉬웠습니다. 네, 연말입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연말 기분이 전혀 안 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저도 뭐 노이비톡 정모, 카카오톡 오픈 채팅 노이비톡이거든요. 정모를 하려고 했다가 현 상황 이후로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모델3 퍼포오너 노이비였습니다. 끝!
재밌어.